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상급 아마추어의 대결입니다. 2024년도 생활체육 바둑대회에서 많은 바둑 동호인들이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중 개인전 결승을 준비했는데요.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년에 아마추어 바둑대회가 수십, 수백 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회명에 생활체육이 붙었어요. 점점 이쪽으로 좀 나아가려는 듯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서울시 체육회에서 공모 사업을 했고 서울시 바둑협회에서 기획안을 냈고 그 기획안의 뜻이 잘 전달돼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아주 큰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생활체육 바둑대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염원하던 사업이 통과가 되어서 정말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열렸기 때문에 네. 계속 잘 진행이 돼서 이게 꾸준히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제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대회인지 화면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 챌린지 시간입니다. 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바둑대회로 열렸고요. 서울특별시가 준비하고 열린 대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성인들이 출전한 시니어부 여성 네. 단체, 구대항 단체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유치부도 있고 어린 그 초, 중, 고 학생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네, 이 생활체육에 걸맞게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동대문 구청 2층 강당을 빌려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21개 부문 정말 많은 부문이 있었는데 그래도 치열함은 시니어 개인 결승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또 50세 이상만 출전을 했기 때문에 네. 더 치열한 그 접전이 예고됐습니다. 네, 역시 그리고 바둑은 좀 프로 대국도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재미있지만 아마추어 바둑이 더 흥미진진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또 전투 바둑이고 또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는데요. 제가 네. 이번 바둑을 또 보다 보니까 이 50세 시니어 아마추어 기사들도 참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초반에 AI 수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초반부터 어떤 연구가 있었을까요? 내용이 기대됩니다. 시니어 개인전 결승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2024년 10월에 열린 생활체육 바둑대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었습니다. 생활체육 바둑대회를 동대문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이 기기를 만들어 주신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생활체육 바둑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활체육 바둑대회 첫 대회인 만큼 준비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출전했을 텐데요. 네, 이 어린이들이 바둑 두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네, 21개 부문으로 나뉘어진 만큼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결승에 오른 두 분입니다. 최우철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시니어 랭킹 3위입니다. 네, 또 결승 한 명은 안재성 선수 랭킹 10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 각자 30분의 타임아웃제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흑백을 가려서 두는데 이 30분의 시간을 개각까지 가게 되면 네. 사실 250수 이상, 300수까지 갈 수도 있는데 아무리 빨리 둬도 1, 2초 이상이 걸리는데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그것부터 좀 의식을 많이 하고 둬야겠습니다. 네, 좀 속기로 네.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초반에는요. 체스가 타임아웃제로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네. 비슷하게 따라가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는 아마추어 최강 그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각종 그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 4강 이런 좋은 선수들을 계속 꾸준하게 보여주는 기사들입니다. 지금은 주니어, 시니어가 다 대회마다 나뉘어져 있어서 네. 또 시니어 기사들도 워낙 많으니까 또 그들만의 리그에서도 정말 치열함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시니어 선수들이 이제 또 40세 이상의 또 비교적 젊은 선수들이 또 많이 또 유입이 되면서 같이 하는 대회도 있고 네. 이렇게 오늘 그 생활체육대회처럼 이렇게 50세 이상 이런 그 비교적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나오는 대회가 있습니다.
사실 시니어 대회, 이 바둑 대회가 생활체육과 접목을 시키면 주니어보다 시니어가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생활체육의 이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건강 증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뇌 개발도 좋지만 또 치매 예방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 생활체육 바둑대회가 개최가 됐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이렇게 도입이 됐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잘 또 유지해서 네. 앞으로 또 연속성 있게 유지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AI 수법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일자 이렇게 눌러가는 형태가 AI가 굉장히 좀 선호하는 수법이고요. 또 이렇게 붙여가는 거는 AI 수법치고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역시 굉장히 좋은 수법이고 이 장면에서 블루스팟이었어요. 이 붙이는 수가. 예. 그만큼 공부가 굉장히 평소에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소반전에서 느낄 수 있는 진행입니다. 우측은 흙이 양쪽 다 눌러 놓았는데 백이 뭐 따로 불만은 없을까요? 부분적으로만 보면 네. 이렇게 한 칸 띈 수로는 여기가 넓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그 갈라치는 수가 약간 더 좋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눌러오면 아예 손을 빼거나 아니면 귀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젖혀서 아예 그냥 귀 쪽에서 귀사리를 빨리 도모하는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한 칸 띄는 수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다만 이제 삼선에 약간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여기를 밀릴 수도 있고 여기를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흑의 원하는 대로 중앙 세력을 좀 상황에 맞춰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흑 쪽에서 좀 조금 더 이제 작전이 이제 네.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백이 우변을 먼저 둔다고 해도 그렇죠. 욕심나는 자리는 없거든요. 네, 이미 좀 눌렸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흑이 아주 미세하지만 괜찮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 지금 정석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진행도 많이 나오죠. 보통 여기 이 기착점이 없는 경우가 이 형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을 때는 과연 이 진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그 구상도 미리 해두고 그 이후에 진행까지 다 본 다음에 이 진행을 밟는 것이 좋겠죠. 백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기착점의 화점 자리가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고 네. 흑으로서는 이 기착점의 이 자리가 조금 약간 별게 없는 자리로 만들어야 이 부분에 정석의 형태가 확실히 좀 능동적인 결과로 나옵니다. 네, 벌림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전개였는데요. 정석의 과정의 형태의 수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완벽한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혀 흠잡을 데 없습니다. 이 수법이 그러니까 기착점인 화점 자리를 의식한 자리라고 봐야겠죠. 보통 이제 그냥 젖혀가는 겁니다. 근데 아래쪽을 좀 활용을 하고 아마 끊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비하고자 먼저 어깨를 짚어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젖혀가면 이제는 끊어가는 게 이제 축이 돼서 끊어가는 수는 통하지 않죠. 짚은 교환이 약간 악수는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젖히고 싶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또 여기를 밀어서 받게 돼서 이 진행이 돼서는 오히려 이게 교환이 약간 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흑이 위로 네. 늘어가는 타이밍인데 나중에 이제 막아갈 수 있기 때문에 득으로 만들었죠. 안재성 선수의 감각적인 AI 블루스팟은 아니었지만 이 장면에서 좀 임기응변이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법은 굉장히 감각이 좋은 자리거든요. 예. 네, 백은 또 거침없이 밀어가고 있고요.
좌변 백이 벌려져 있는 곳을 어깨 짚고 막아가기까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을 지웠고요. 이렇게 막아가고 교환되면서 네. 이제 AI 막대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흑으로서는 막아서 교환이 되면 가장 좋아요. 지금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교환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뭐 늘어가는 게 무난했던 것 같고, 백의 입장으로서도 여기를 받아주는 순간 약간 당해서 중앙 쪽을 이제 젖혀간다든지 해서 중앙의 주도권을 잡아갔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AI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반발을 할 네. 수 있었는데요. 이 정석의 과정에서 이 흑의 두 돌과 백 두 돌이 교환이 됐는데요. 원래는 그 두 돌 없이 이렇게 교환이 되거든요.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교환 자체는 흑 쪽에서 여기를 막아가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백의 자랑이죠. 아래쪽을 또 눌러가서 하변을 이제 흑으로 하여금 이제 2선으로 좀 넘어가게끔 만드는 백의 이 정석에서 백이 둘 수 있는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선으로 밀지 않고 바로 한 수로 2선을 갖다 놓았습니다. 네, 위쪽에 네. 나중에 이제 좀 약간 뭐 백의 약점을 노리는 의미로서 이제 바로 날일자로 넘어간 거죠. 백도 행마는 활발해 보입니다. 실속이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자리예요. 네. 그 자리를 역으로 이제 백이 밀게 되면 그 흑의 안형도 사라지게 되고 워낙 뭐 집으로 괜찮은 곳인데 그곳을 막음으로 인해서 이제 백의 여기 전개를 하긴 했지만 또 아직까지는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흑은 중앙에도 몇 집의 안형이 있고 또 좌변을 막으면서 이곳에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공격의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자리 그리고 차지하고요. 상변은 네. 더 초반에도 백이 둘 수 있었던 좋은 곳이었는데 마지막 큰 자리 흑이 차지했습니다. 일단 뭐 날일자는 일견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자리이긴 한데 그래도 이 흑의 이 전개 자리하고 교환이 돼서 이 수가 집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 입구자도 선수로 보장되어 있고요. 여기를 두면서 한 10집 정도 만들었죠. 뭐 실리로만 보면 흑이 약간 괜찮은 그런 교환이었고요. 일단은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흑이 초반전 이 정석 과정에서는 약간 포인트를 올리고 주도권을 좀 잡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들어와서 이제 중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용의 수법인데요. 한 칸 굳힘에 이 정도의 전개는 중국식 포석을 펼쳤을 때 아주 많이 나왔던 진행이고 그 중국식 포진의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3선의 이 침투죠. 이 삼선, 간격 네. 들어가면 못 잡아요. 거의 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네. 변을 잡고 길을 내어주고 뭐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실속이 없어지니까 보통 이제 변 쪽에서 백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지금까지는 뭐 내용이 워낙 좋고요. 흑이 거의 실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는 흑 쪽에서 완벽한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처리가 흑의 입장으로서는 좀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잡을 수는 없어요. 네, 잡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백을 좀 작게 살려주고 손을 빼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네, 백이 들어가고 나서는 흑백이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이곳은 좀 빨리 두었을 것 같고요. 네, 항상 네.
여기 건너 붙여서 이렇게 2선 붙여서 여기까지가 다음에 끊는 것 때문에 선수가 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자리인데요. 이제 여기 밀었죠. 이거는 사실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입구자를 둬서 이걸 그다음에 찝으면 호구 치고 요 돌이 없습니다. 젖힐 때 젖혀서 여기를 보다 더 이제 집을 가져가면서 여기를 젖힐 수 있는 것이 좀 포인트가 됩니다. 입구자를 가면 거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수법이 조금 더 집으로 좋았습니다. 지금 이 진행은 이제 귀 안쪽으로 파고들긴 좀 어렵기 때문에 변 쪽에서 살아야겠죠. 백의 집만 놓고 보면 이렇게 사는 게 궁도는 더 넓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바깥쪽에 선수되는 부분 이런 네. 것도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궁도를 넓히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호구를 쳤죠. 자, 이 호구 친 수. 여기를 젖히고 여기를 둬서 사는 수는 뭐 이제 넓히는 수로서는 괜찮은데 이 호구 친 수로는 그래도 늘어서 살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늘어서 살게 되면 다음에 여기를 늘었을 때 여기 치중을 가더라도 있게 되면 여기가 살아 있어요, 빅으로. 아, 궁도가 워낙 넓어서요. 근데 지금은 여기를 늘게 되면 다음에 들여다보고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나와서 살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위로 이어야 하는데 여기를 파고당합니다. 그래서 있게 되고 이 호구의 자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궁도가 넓어지는 관계로 네. 빅이 되는데요. 지금은 안쪽으로 좁혀졌기 때문에 뒤를 젖히게 되면 궁도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늘었으면 여기를 느는 자리를 선수로 당하지 않는데요. 호구를 치는 순간에 이 느는 수를 선수로 당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두 터움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선수되면 이후에 이 백의 아래쪽에 이 위치한 돌들도 압박을 크게 받겠죠. 이 선호수 차이가 여기서는 좀 중요한 네. 관계로서 이 AI도 집 차이가 많이 났다가 이제 좀 줄어들다가 이런 변화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가고 있죠. 네, 이제는 백의 중앙이 상대적으로 얇아졌는데요. 지금 AI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는 흑의 입장에선 이 수를 아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이 수를 네. 아껴서 얻을 수 이후에 뭐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선수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공격을 하라는 얘기고요. 백의 입장으로서도 흑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젖혀서 여기에 약점을 만들어 놓는 게 이곳의 타겟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가 좀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흑이 좌변에 105점을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그렇죠. 선수가 그곳을 집중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압박의 한 수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네. 연결하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끊어 놓으면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인데요. 백의 입장으로서도 그걸 이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가서 계속 이곳에 돌이 놓여지게 되면 여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을 띄어서 여기 안형을 잡으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 백이 그 부근에 직접적으로 왔기 때문에 네. 늘어두는 게 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네. 예. 지금은 백돌이 딱 근처에 오니까 흑도 이제는 딱 늘어야겠다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운이 좋았던 거고요. 예, 흐름이 좋습니다. 안 지킬 수 없습니다. 한 번에 그곳에 사활이 잡히게 됩니다. 입구자 선수죠. 한 칸 뛰는 순간에 전체가 다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따내면 물론 전체가 다 위험해지고요. 네. 이렇게 붙이면 여기 이제 아래쪽에 4점 살릴 수 있는데 위쪽에 4점이 잡히죠. 아주 크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좌귀 백집과 공격당했던 흑돌의 이 집이 큰 차이가 없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두텁게 사는 건 좀 유리하다는 걸 의식하고 있네요. 네, 지금은 이제 네. 공격을 아주 좀 강하게 직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세를 이미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압박하는 쪽으로 좀 네. 두터운 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승 선수가 그렇게 공격적인 바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딱 스타일에 맞게 딱 그 실속을 챙기면서 우세를 이어가는 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처럼 그 흙이 둔 자리 이렇게 돌이 오면서 여기 애초에 날일자 같던 이 돌이 좀 약해지고 있죠. 여기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아래쪽도 이제는 뭐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이기도 하고 신경을 좀 써야 될 시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약간 두터워진 상태라서 굳이 여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정말 네. 두텁게 둡니다. 늘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속기를 두다 보면 상대가 둔 마지막 그 근처에서만 큰 곳이 보이긴 해요. 네, 맞아요. 중앙을 둔다고 보면 또 젖히는 수는 좋아 보이긴 할 텐데요. 날일자로 직접적인 공격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덜 갔어요. 예, 그냥 백이 둔 쪽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직접적인 압박이 되는데 그냥 유연하게 가서 또 다음에 뭐 붙인다든지 이런 압박을 통해서 여기 압박하고 또 위쪽 압박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제 물 흐르듯이 좀 우세를 이어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 행마입니다. 크게 무리함이 안 느껴지죠. 뭐 안재성 선수는 뭐 지금도 워낙 뭐 시니어에서 출중한 기량을 발휘하고 있지만 또 몇 년 전에는 또 뭐 내셔널리그 같은 데에서도 전승도 하고 그랬었죠. 네. 시즌 내내 전승하고 뭐 포스트 시즌에서도 전승을 끝까지 유지하고 뭐 이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시니어 기사입니다. 이 아마추어 선수들도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는 대회들이 거의 매주 있어서 네, 실전 감각은 프로 못지 않을 것 같고요.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실전 감각은 네. 뭐 이 대회에 나가는 걸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실전이 아닌 평소에 그 AI로 공부하는 양이 중요한데 오늘 대구를 보니까 평소에 공부를 굉장히 두 기사 모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한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두네요. 국면은 흙에 패 있습니다. 여전히. 자, 백도 흙의 약점을 이제 찔러가는 네. 거죠. 계속 이제 수비만 하기에는 조금은 백의 입장으로서도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흙의 약점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차단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집이 되는 곳보다는 중앙을 두텁게 두는데 지금 백이 둔 곳을 흙이 좀 두고 싶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 이제 날일자 여기가 끊겼으니까 연결하는 의미의 압박까지 더해져 있죠. 굉장히 좀 뭐 두터운 수입니다. 물론 이제 귀로 가는 게 실리로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을 백한테 뭐 밀리거나 했을 때는 아래쪽에 당장 바로 얇아지기 때문에 급한 자리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세했을 때 바둑도 두텁고요. 그럴 때 이제 참 적절하게 실리를 가져가면서 그것을 이제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중앙에서 주도권을 잡았을 때는 AI 기준으로 한 10지까지 우세를 가져갔는데 이제 조금씩 줄어든 이유는 역시 그 두텀을
조금 더 AI 입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이용했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약간의 뭐 유연함이라고 보면 좋은데 약간의 느슨함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백의 입장으로서도 이 정도라면 그래도 또 여기도 이제 타겟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중앙도 뭐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뭐 공격권에서는 지금 상황은 벗어난 느낌이라 네, 백도 조금 해볼 만한 바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AI가 봤던 것만큼 두터움을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공격은 하고 있지만 결국 백은 우하와 중앙이 해결이 됐고 네, 우상기도 이렇게 벌림으로써 이제 공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흑이 좀 큰 소리 칠 데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흑의 입장으로서도 계속 이제 유연하게만 두면 네, 이 격차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뭔가 흑도 백의 약점을 파고드는 강렬함이 필요하죠. 그 시점이 시작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끊는 것 흑이 선수로 할 수 있는 상황을 일단 만들었는데요. 네. 자, 여기를 어떤 식으로 파고들 수 있을지 이후 진행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밀어갑니다. 한 칸으로 뛸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지금 중앙을 중시하고 있네요. 일단은 끊는 거는 미는 교환이 안 돼 있어도 가능한 건데 네. 단순히 끊었다가는 여기 막히는 게 이제 실리적으로 차이가 크니까 일단 밀고 들어간 건데 백이 받아주는 순간에 흑이 언제든지 끊을 수 있게 됐고 또한 집으로도 전혀 손해 없이 이제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흑이 먼저 들어간 것도 약간 확률이 내려갔고 이제 받아주는 순간에는 이제 백이 여기가 엷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백도 받아주는 거는 이제 손을 빼는 것이 좋았죠. 아, 예. 그렇군요. 귀는 워낙 크기도 하고 사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흑이 근소하게 앞서 나갑니다. 그 자리도 오히려 백을 도와주는 네, 곳이었을까요? 이제 여기 붙여서 네. 아래쪽을 여기가 차단되는 거를 이 붙이는 수로 좀 방어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제 흑이 두텀을 이제 쌓아 놓으면 이후에 중앙 공격했을 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 점에서 백이 어떻게 여기서 좀 타겟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국면은 계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부분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흑이 계속 앞설 수 있는 건 좀 중앙을 공격했을 때의 일입니다. 과연 중앙 공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동대문 구청에서 열린 2024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바둑대회입니다. 역시 바둑대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담연기 현장이고요. 또 로봇과 함께하는 바둑도 있습니다. 이게 좀 신기해요. AI 예. 로봇과의 대국인데요. 직접 AI 로봇이 착수를 합니다. 네, 요 바둑 퀴즈도 풀어봤고요. 네, 아무래도 일찍 탈락한 네. 친구들, 특히 어린이들은 이제 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이벤트 행사에 네. 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시니어 개인전 장면입니다. 이 바둑은요. 네. 30분 타임아웃제인데 바둑이 그렇게 스피드하게 진행되지가 않았어요. 이 두 선수가 모두 시간 어느 정도 좀 사용하면서 진행을 한 바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 두 선수의 그 속도가 착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아, 처음부터 네. 빨리 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그렇진 아니었군요. 않아요. 그런 정도의 빠른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타임아웃제를 많이 안 두면 네. 잘 감이 안 와요. 그렇죠. 어렵죠. 네, 어떻게 시간을 계산해서 속도를 내야 하는지 처음에는 좀 여유를 부리다가 네. 나중에 부랴부랴 뒀군요. 자, 안재성 선수는
일단 중앙보다는 두고 있었던 우변 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압박을 하는 수법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궁도가 좀 구체화되면 네, 잡을 수 없나부터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더 이상 흙이 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여기를 받으면서 조금 이 흑의 수법들이 괜찮게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여기 늘게 되면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백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 점을 잡아도 여기 먹여치게 되면 이 돌이 없습니다. 여기가 집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여기 집이 안 나고 그럼 지금 남아있는 입구자로 궁도가 압박을 끝이에요? 하게 되면 네. 외부가 흙의 돌들이 조금 두터워지는 순간에는 자체로는 여기가 막았을 때 이렇게 치중 가고 먼저 젖혀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를 양쪽을 궁도를 늘리는 수법이 없어서 이게 사활에 걸립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좀 있어요. 여기가 호구 치는 게 선수가 돼야 되고 여러 조건은 있지만 그런 여러 조건이 다 되더라도 살아있는 것과 여러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제 사활에 걸리는 거는 백한테는 큰 부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 시점에서는 백이 조금은 잘 살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약간 이유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상변을 지킨 건 느긋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국면을 아직도 네. 국면은 분명 흑이 우세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흑이 우세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정확히 파악을 했다는 것과 또 여기를 이렇게 두텁게 해두고 사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 끊는 게 있으니까 여기를 공격을 먼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딱 간 거죠. 여기 끊는 것에 대한 약간 그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잘 잡힐 말은 아닌데 일단은 두게 되면 다음에 막히는 게 있으니까 와야 된다. 네.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두는 거죠. 정말 흙이 두텁게 둡니다. 자, 이제 흙은 지킬 곳은 다 지켜놨어요. 약점이 없어요. 네. 지금은 네, 여기도 완벽하게 지켰죠. 연결할 수 있는 요 공간까지 다 흙의 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넓음이 안 보입니다. 이제 자, 시작할까요? 네. 자, 이 우세 이후에 흑에게만 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기도 한데 근데 이 이후에 진행을 보면 백이 여기서 약한 돌이었는데 10집 정도는 충분히 내고 살았죠. 그리고 중앙이 얇은 돌이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귀에 여기 집 가져갔죠. 그러니까 실속으로만 보면 흑이 뭐 집으로 크게 얻어낸 건 없는 바둑이에요. 우세를 잡고 난 이후에는요. 그래서 백도 지금까지는 아주 잘 견디고 있는 바둑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굉장히 얇은 바둑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흙이 다 지켜놓고 이곳에서 총공격을 할 텐데 여기만 잘 견뎌내면 그렇죠. 네. 네. 그럼 집으로 이미 그동안 백이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뭐 형세가 순식간에 바로 역전이 될 수도 있는 바둑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와서 끊는 거 여기 대비한 거죠. 연결의 모양을 백도 만들었습니다. 흙이 받아야 해서 선수로 지켰습니다. 여기까지도 선수가 듣는데 다 하고 나서 우하규 하점을 연결하는 건 아직 안 되겠죠, 형세가. 백이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공배로 살고 싶진 않겠죠. 그렇죠. 중앙까지 다 연결해서 살아온다면 가장 좋긴 한데 네, 살려옵니다. 네, 역시 그 순간에 완결이 내려가고 있죠.
정말 연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했어야 돼요. 왜냐면 그래요. 아주 거의 이 바둑의 사실상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를 거기가 두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긴 이 해요. 한 점을 너무 살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아주 흙이 연결하기 딱 좋게 만들어준 타이밍이 와버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연결하게 되면 연결이 아주 잘 되죠. 백의 입장으로서도 여기 민수가 이 바둑의 사실상 승부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여기를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기를 끊고요. 이 돌은 없습니다. 흙이 당연히 있는 게 가능해요. 나오면 축이 되니까요. 네. 하지만 축이 되는 옆자리를 두는 순간에는 따내고 이렇게 있게 되면 지금 실전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여기가 돌이 밀어져 있지 않고 여기를 관통하는 게 한 점은 내어주긴 했습니다만 훨씬 더 흙도 얇아지고 백의 입장으로서도 더 안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연결을 껴하면서 그 흙의 약점을 노려갔다면 바둑이 뭐 5대5의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입구자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아픈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잠시 잊고 있었던 우상 우변의 돌이 아직 미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끊겨서 연결하는 순간에는 아예 안형 자체가 지금 한 집도 안 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얼핏 봤을 때는 우변이나 지금 중앙 한쪽은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지금 들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네. 시작하죠. 여기 이제 애초에 뒀던 그 여기 달린 자리를 늘어서 집이 아닙니다. 이건 네, 서서히 좁혀 옵니다. 백으로서는 참 잘 견뎠고 이런 일련의 수순 자체가 아주 좋게 들어가고 이제 마무리로 딱 연결의 모습만 취했으면 이 바둑이 백의 입장으로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 됐는데 한 번 더 연결을 하려는 것이 조금은 국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끊겼으니 그 자리가 선수가 돼요. 지금 이 호구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죠. 사활 네, 걸리는군요. 안 받으면 사활이 걸리게 됩니다. 네. 네, 날일자로 달리게 되는 순간에 사활이 못 살게 되죠. 지금은 사실상 거의 바로 잡으러 가면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런 정도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이런 자리가 확실하게 있으면 이제 확실하게 잡겠지만 그런 정도로 약간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여기 돌이 오면 살아야 되면 아래쪽이 또 위험하니까요. 지금 네. 양쪽이 지금 타개하기가 백이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은 중앙의 안형을 없애서 백이 두는 걸 보면서 양쪽 맛보기로 보겠다. 아주 침착한 자리입니다. 네. 다음에 또 짚히는 거 너무 아프죠. 네. 그렇네요. 여기 부분이 안형이 한 집도 없어요. 자, 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연결이 확실히 되진 않았고 자, 과연 둘 다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백의 입장으로서는 이 두 대마를 당연히 다 살려야 됩니다. 살려도 사실 집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중앙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변은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네.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여기 뭐 이런 데는 너무 확실한 자리고요. 예. 사실 여기에만 있어도 잡으러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제 흙의 선택이 남은 거죠. 칼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두터움을 중앙 쪽에서 선수를 통해서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 결단만 남았어요. 근데 이거는 네. 흙이 어떤 뜻이냐면 조금 더 확실한 길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은 불안하다. 그래서 여기를 끊어감으로 해서 더 백한테 백이 이제 살기 위해서 중앙에 좀 악수를 좀 둬줘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해서 변을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었어요. 그 악수 교환을 네. 다 받아서 챙겨놓고 확실하게 잡으러 가겠다. 그렇죠. 정말 완벽하게 예. 하려고 했는데
흙이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예, 잡으러 가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는 잡으러 갔는데 정말 이제는 백이 다 해줬잖아요. 아, 여기까지 네. 받아달라고 하고요. 자, 집 차이는 뭐 30집 가까이 나죠. 예, 지금 30집 넘었습니다. 잡으러 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떻게 잡으러 가냐면요. 그냥 치죽하고 이렇게 잡으러 가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러 가면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궁도를 넓혀도 여기를 이렇게 두는 순간에 여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네. 이렇게 먹여치게 되면 여기 흙돌이 없죠. 여기 흙이 이 자리에 못 들어와도 여기가 집이 안 나면 이게 그대로 오공도가 됩니다. 그렇네요. 잡혔습니다. 네. 뭐 젖히고 뭐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그냥 치중 가고 들어가면 그냥 자체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백돌이 여기 오더라도 다음에 이제 건너붙이고 이거 노려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수가 많기도 하고 늘었을 때 뭐 이런데 아니면 이런데 가도 이 두 점이 못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잡으러 갔어도 크게 이외의 그 열붐이 문제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더 이제 뭔가 이제 여기 부분마저도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백이 살았죠. 이때는 이미 좀 빨리 뒀을 테니 확신이 네. 없었을까요? 근데 지금도 아래쪽에 아직 걸려 있기 때문에 흙이 아주 유리합니다. 아, 이 수가 좀 문제가 됐어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를 찌르고 그럼 여기 철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백이 이거 두는 순간 이렇게 둬서 잡혔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 이 돌이 오는 순간에 그 수가 성립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여기를 두지 않고 먼저 갔으면 그때 살릴 때 이 단수 방향이 아래쪽에 있었으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잡으러 갔다면 여기가 선수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었냐면 다음에 단수를 치는 거였는데 여기를 먼저 들어갑니다. 자, 이 차이를 한번 보시고 실전을 보시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연결이 백돌이 안 여기 되죠? 오면 연결이 되고 흑돌이 아. 여기 오면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환 자체가 결국에는 백이 이 어려운 순간에 여기 대마가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깔끔하게 끊는다는 네. 게 그만 엄청난 악수를 두었고 백이 원래는 중앙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상변을 다 맞아요. 내줘야 하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백이 그럼 결국 양쪽을 다 뒀어요. 양쪽 다 살았습니다. 네. 아래쪽을 살더라도 위쪽이 잡히면 어차피 승부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 흑돌이 반대쪽에 있어야 돼요. 아마 이 부분을 이 부분에서 그 한 집 내는 수법을 안재성 선수가 순간적으로 놓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길 파워해서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단수가 있었어요. 네, 숨겨진 한 집이 있었습니다. 네, 미세한 승부에서 이 단수가 한 집 반 정도의 손해거든요. 네. 그래서 국면이 다시 미세하게 됩니다. 단수의 교환이 여기는 없어도 됐습니다. 단수 없이 그냥 이렇게 선수하고 받을 때 이렇게 찝어도 아래쪽이 파워가 안 돼요. 위쪽을 잡는 끊으면 게 있어서 되네요. 그래서 여기를 먹여쳐 준 게 되니까요. 한 집으로 한 집 반 정도. 손해를 보면서 바둑은 절묘하게 흙이 한 집 반 우세한 바둑이 됐습니다. 안재성 선수는 정말 확실하게 끝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여기는 맛보기다라고 봤는데 이 아래쪽에 이 교환하는 타이밍이 흙에서 안 나오게끔 이 사는 수가 있었습니다. 아, 좀 허탈합니다. 우변도 놓쳤고 중앙도 그 교환 한 번으로 네. 대마가 살아갔기 때문에 아마 이 시점에서는 네. 그 서로 시간의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이 중앙에 이 잡으러 오는 이런 압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잡으러 가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반집승부가 됐습니다. 아, 그렇게 여유로울 때 중요한 순간은 다 지나가고
이제 반집 한 집을 다퉈야 되는 이때에 둘 다 시간에 쫓겨서 정확한 수순을 밟지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요. 백으로서는 뭐 네. 여기서 뭐 거의 뭐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하면서 여기를 살았을까. 바로 잡으러 갈 기회가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또 바로 뚫었으면 아래쪽이 맞복이라서 네, 더 이상 두기 어려웠을 텐데 좀 절묘하게 살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흑의 입장으로서도 이 바둑은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장면이 아마 중앙 공격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백이 다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 바둑이 지금 냉정하게 보면 굉장히 미세한 승부인데 흑의 입장으로서는 좀 많이 허탈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국면을 좀 냉정하고 정확한 그 형세 판단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백 쪽에서 기사회생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백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또 거의 잡혔던 바둑이 살아나니까요. 이제는 기회가 왔다고 보고 조금 더 이제 집중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붙였는데요. 자, 여기가 승부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입니다. 여기를 백돌이 오기 전에 이 젖힌수로 먼저 붙였으면 다음에 이제 늘어도 여기를 늘게 되는 거는 백돌이 여기 없는 순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 다 그러면 연결이 이렇게 나가는 게 있죠. 네.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백이 오는 순간에 이 붙이는 수가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타이밍이 딱 하나. 여기 붙였을 때 흑이 하나를 하고 있고 물어본 다음에 왔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백돌이 여기로 향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 2집 정도의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네. 2집이면 바로 승부가 직결이 되거든요. 조금씩 백이 앞서 나갑니다. 최호철 선수도 계속 대마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가 네.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좀 욕심이 날 것 같아요. 네. 이기는 거 아닌가 싶을 것 지금은 같기도 아마 하고요. 그냥 뭐 정확한 개가가 되긴 어려웠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에 너무 몰려 있기 때문에 개갈 시간이 없어요. 초읽기 방식이면 그 뭐 예를 들어 30초면 40초 그 사이 안에서 30초라도 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간을 못 써요. 예,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딱 바로바로 착수해야 됩니다. 이 현장을 보진 못했지만 그 실전의 바둑판의 상태는 이렇게 반듯하지 않았겠죠, 바둑돌이. 네. 근데 지금 백이 한 번은 기회를 주네요. 어떤 건가요? 한 집 반 정도의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수가 한 집 정도 손해 봤어요. 근데 이 수는 노림을 가지고 있는 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림이 지금 안 돼요. 한 점을 살아간다는 그렇죠. 건가요? 누가 봐도 손해 봤습니다. 한 집 정도. 근데 입구자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입구자가 아래쪽 보시면 2점 잡혀 있는 게 있죠. 환격이 아니네요. 여기가 남아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잡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잡히죠. 지금 안 되는 자리를 이런 몇 집 손해 준 본 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가 재밌는데요. 여기서 일견 보기에는 이렇게 두면 굉장히 많이 손해 봤는데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백이 여기 젖혀서 둔 게 한 집 손해, 네. 여기서 둔 게 한 집 손해. 왜냐하면 지금 이어서 선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집 손해 봐서 흑이 반집 우세한 바둑이 됐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여기를 끊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를 끊는 게 아주 미세하게 더 좋아요. 그 이유는 쌍깁을 쓸 때 이렇게 잡아도 끊어서 잡은 것과 집이 똑같고 흑의 입장으로서는 여기서 뭐 이런 젖혀 있는 역끝내기를 할 수도 있고 선택의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래쪽에 2점을 잡는 게 결론적으로 가장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 점을 잡는 순간에 흑이 당했어요. 이건 끝내기도 됐고 오히려 하변에 미세하게 당했습니다. 그렇네요. 최호철 선수로서는
수가 나는 자리였다고 판단해서 뒀는데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안 나는 자리였고 네. 그래서 그 수로 인해서 역전당하는 장면이었는데 이 부분은 좀 운이 좋았던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여유가 있었으면 뭐 당연히 이거는 아래쪽을 잡거나 위쪽을 잡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여기서도 네. 지금 착수하는 그 속도가 거의 뭐 한 시간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3, 4초밖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워낙 다급해서 예, 감각적으로 두는 지금 수순들입니다. 약간의 여유가 생겼어요. 한 집 반 정도의 우세였다가 아래쪽에서 오히려 한 집 이상 득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한 두 집 반 정도는 백의 입장으로서도 여유가 생긴 바둑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젖히는 그 부분이나 조금 두터운 끝내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백으로서도 여기를 뭐 찝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2선 젖혀 이었어야 돼요, 빨리. 아, 이런데 선수인가요? 예, 빨리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기 네. 집어 놓으니까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 둔 걸로는 여기를 젖혀 이었어야 됩니다. 네, 결국에는 그 네. 자리에 흙이 갔잖아요. 그렇네요. 나중에 그리고 이 부분이 보시면 흙이 집을 내면서 백이 가일수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가 남았습니다. 아, 찝히면 백이 가일수고 백이 찝어야 그게 옥집을 만들 수 있군요. 네, 여유가 있는 바둑에서 백이 끝내기 부분에서 한 두 집 정도의 손해가 나왔습니다. 지금 딱 반지부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 두고 나서도 워낙 미미해서 실수를 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반지부세한데 백이 실수 한 번이면 역전이에요.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변이라는 거군요. 엄청 큰 자리입니다. 여기가 몇 집인가요? 여기가 흙이 한 집짜리죠. 여기 두면 백이 한 집이 줄어듭니다. 예. 또 이 패권 관계 있죠. 이 두 집이 두터운 자리예요. 지금 끝내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흙이 갈 수 있는데요? 아, 한 집짜리를 한 했어요. 집짜리죠. 네. 예, 아, 지금 그 두 집이 자리는- 넘는 자리가 있었는데 예. 지금 거기를 찝었으면 그래도 워낙 그 지금 뭐 거의 반패하고 한 집짜리밖에 없어서 승부가 백 쪽에서 반집 우세로 끝났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변수는 생겼을 거예요. 여기 찝었다면 일단 자체로 반집 승부이기도 하고. 뭐 패도 있고요. 네. 근데 거기를 찝는 순간에는 이제 백이 반상체대의 자리를 마지막에 둬서 지금은 이제 반패밖에 안 남은 상황이죠. 네, 이 시점에서는 백의 승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반패 정리만 남았습니다. 다 흙이 따내는 반패만 남아 있는데요. 아, 거길 찝히니까 그렇죠. 아, 상변에 가일순 필요 없는 네, 거죠. 네. 네, 공배를 남겨놓고 있고 형세는 두 집 반 차입니다. 네, 개가를 했을 때의 결과는요.
네. 역시 최우철 선수가 109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네, 시상식 장면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선수들이 모여 있고요. 네, 일단 뭐 우승해서 기쁘고 일단 결승전이 너무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 초반에는 바둑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중반에 바둑이 갑자기 얇아져가지고 좀 고생했는데 상대방이 그 대마 잡으는 수를 뒀으면 제가 졌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기대했던 대로 네. 바둑이 좀 속도감도 있어서 그런지 네. 대마도 공격이 있었고 또 잡힐 뻔한 위기도 있었고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흙이 좀 아쉬운 바둑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뭐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뭐 서로 훌륭한 내용으로 잘 둔 바둑이라 형세의 균형은 뭐 크게 치우치지 않았는데 그 공격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양쪽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흙이 이제 조금 더 두텁게 만들어 놓고 잡으러 가야지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찬스를 한 3-4번 정도 놓치면서 국면을 미세해졌고 하지만 그 국면이 역전된 상황에서 최우철 선수의 그 냉정함 그리고 끝내기 실력이 또 돋보였던 한 판입니다. 그렇습니다. 흙은 정말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안타까울 것 같고 이 최우철 선수 인터뷰대로 좀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에서 생활체육으로 바둑대회를 열게 됐는데요. 홍보도 많이 되고 좀 더 진입장벽도 낮춰서 좀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